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한 학기 이제 청소년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학업을 진행하게 될 이덕만 교수입니다. 모쪼록 이루어지는 강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세계관의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라고 하는 것은 교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수가 전달하는 강의 소스보다는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강의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우셔서 함께 참여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강의를 제가 따로 파워포인트를 좀 작성해 놨었는데 이 파워포인트는 따로 카톡창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육 이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청소년 교육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대기업을 일으킨 뒤에 고향에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이 포드가 지었던 집은 아주 작고 평범한 집이어서 대기업 회장이 살기에는 너무 비좁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호화롭지 않더라도 생활이 불편해서야 되겠느냐. 아주 작았던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이 걱정의 눈빛으로 포드를 바라보자 그는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대답을 했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 그곳은 위대한 집입니다. 여러분 요즘 떠오르는 TV 프로그램 중에 구해줘 홈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가족들의 소개로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집을 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가족에 맞는 집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집들이 너무 아주 멋있습니다.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주택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언론에서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그래서 어떻게 집을 구해야 행복할 것인가, 가정이 행복해지는가 라는 그런 식의 프로인데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택을 가졌더라도 가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고 가족도 없는 상황이 아닐까.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될 때 단칸방일지라도 축복받는 또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실이죠. 미국 청소년들이 매달 2천여 명 뉴욕이나 이런 도시로 몰려와서 탕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깬 유리창 수만 해도 약 한 30만 장이 되고 그들이 부순 공중전화기가 3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교육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청소년 교육의 이해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은 성령이 떠나가고 자녀들은 고독과 불만, 분노, 적개심을 가지게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께 받았던 기도 요청 메모입니다. 목사님, 우리 집 아이가 요즘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자친구를 사귀다가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속이 아프니까 술을 마셔야 되고, 술을 마시려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엄마 돈 좀 달라는 건데, 놀라웠게 그 아이가 고1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그런 식으로 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고 가출을 하는 그런 정말 일탈적인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집사님은, 엄마 되는 집사님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된 거는 그 며칠 전 엄마가 좀 심한 소리를 했더니 이 아이가 거기에 상처를 받고 엇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그런 일탈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기까지 사실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 또 잘못된 교육 방식이 뒤에 배경으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순간에 한 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가 상처를 받고 잘못된 아이로 자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청소년 교육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성교육이다. 결정적 시기 이론이라고 하는 교육 이론이 있어요. 결정적 시기 이론. 이따가 아마 이 파워포인트 PPT 자료에 보면은 결정적 시기 이론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인간의 성격이나 습관 혹은 태도 같은 특성들이 길러져야 할 시기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아주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나는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의 내용인 것처럼, 어린 유아기 때 선량한 시민으로 공동생활을 원활하게 하도록 일러주는 기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실 청소년기에 있어서 우리 주제가 청소년 교육이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에 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저는 분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인물을 평할 때 예전에는 저 사람은 머리가 좋다, 아니면 저 사람은 인물이 잘생겼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인물평을 한다고 하는데, 요즘 가장 귀한 인물평은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라고 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한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1세기의 특징, 문화전쟁의 시대, 또 멀티미디어 시대, 또 영상 문화가 지배하는 감각적인 시대, 또 네 번째 TV 중독자를 양상하는 시대, 다섯 번째는 컴퓨터 전성 시대, 여섯 번째는 정보 전쟁 시대, 일곱 번째는 광고 전성 시대, 여덟 번째는 레저 시대, 아홉 번째는 결혼관과 가족관의 변화의 시대, 열 번째는 플라스틱 머니, 그러니까 신용카드의 시대, 11번째는 패션 지상주의 시대, 12번째는 포스트 모던 시대 등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이냐? 청소년기는 인생 전체의 준비와 설계의 시기이다. 이렇게 청소년기를 이해하고, 이때 신앙의 기초 위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정립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위인들을 볼 때 한니발 장군은 26살 때 카르타고 최고 사령관으로 알프스 산을 넘어서 이미 로마 정벌에 나섰던 그런 이력이 있고요. 알렉산더 대왕은 23살에 등극해 천하를 정복했고, 콜럼버스는 28살에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을 발견했고, 광개토 대왕은 19살에 즉위하여 만주까지 국토를 확장하는 놀라운 치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존 칼빈도 잘 아는 듯이 27살에 이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대작품을 쓰게 되고요. 리빙스턴 선교사님 23살에 아프리카 탐험에 나서고요. 스펄전 목사님은 20살 이전부터 설교를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을 볼 때에 그들이 이미 20세 이전에 세계를 정복하거나 세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가치관들이 그들의 심성 가운데 정립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청소년기를 바라보면 우리는 청소년기에 대해서 너무 좀 여유롭게 생각하고 대학이나 가야 되는 시기, 공부나 좀 해야 되는 시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청소년기는 일생의 준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잘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청소년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이소연 박사가 미국의 시애틀에서 청소년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이 박사는 청소년들에게 먼저 자신이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거쳤던 험난한 여정들에 대해서 들려주고 이때의 경험을 통해 얻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참아내야 하는 것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참아야 한다.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만 해서는 절대로 1등이 될 수 없다라는 깨달음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 우주를 갔다 온 경험을 통해서 이소연 박사가 가장 제일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감사할 줄 아는 삶.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학생들도 깜짝 스타가 되는 걸 꿈꾸거나 복권에 당첨되어 평생 일하지 않고 사는 행운을 바란다고 말을 하는 그런. 근데 이것이 진정한 행운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여러분 한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너는 네 삶에 만족을 하느냐 그랬을 때 나는 싫다. 지금 너무 힘들다. 뭐 불평 불만이 있을 텐데 그러나 아프리카 같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한국 학생들이 겪어나가고 있는 이 지루하고 따분한 학업 위주의 삶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정말 꿈만 같은 그런 삶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 소중한 생명을 받고 또 그 생명을 통해 창조주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삶, 정말 귀하고 멋진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려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신앙 교육을 우리가 떼놓을 수가 없어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 아시죠? 이분은 신앙이 아주 출중했던 것으로도 유명한데 어떻게 휴거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는 학생들에게 질문에 이분은 책상 위에 자석과 쇳가루를 놓고 그 관계를 설명했는데 자석이 이렇게 모래 속을 이렇게 휘저으니까 모래는 붙지 못하는데 쇳가루만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해도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면 이해할 수도 반응할 수도 휴거될 수도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일생 동안 만나야 할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시대인 청소년들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것이 청소년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